안녕하십니까. ESG 지역사회 문제 해결 수업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지역사회 문제 해결 수업은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기에 2학점 이수하는 교양 필수 수업이 되겠습니다. ESG라는 주제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수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설정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창출하는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주차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2주차에는 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팀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특강을 또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수님과 함께 3주차부터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의 협업 능력과 교수님과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 상호 간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는 첫 번째 수업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업의 방식을 결정하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도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프로젝트를 스스로 진행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대학의 비전인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학의 비전을 같이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차별 수업 계획을 잠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주차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 주차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대충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ESG라는 주제,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팀 프로젝트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팀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주차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3주차부터 14주차까지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가 마지막인데요. 15주차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던 팀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준비를 하셔서 제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 그리고 우수 사례 공모전 제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5주차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여러분들이 우수 사례 공모전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우수 사례 공모전에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2팀, 우수 4팀, 장려 10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SG라는 주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대학의 기획처장님을 모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ESG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1학년 때 들어와갖고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교수님들도 사실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E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S는 이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 G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사실은 경영학에서는 투명한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대학에서의 ESG의 G는 사실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뭐 워낙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가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좋은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간혹 언론에서 보는 뭐 갑질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물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실은 그 회사를 외면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실은 그래서 회사도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도 지역대학이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제는 지역과 같이 연계되는 구조들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ESG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해왔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뭉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 거고 사실 ESG가 부각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에서 지금부터는 ESG를 하지 않으면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기업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TV에서도 간혹 선전이 나오면 뭐 ESG를 환경과 사회적 가치와 거버넌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뭐 이런 생각 굿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가치는 좋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ESG라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구조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트로 실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E와 S와 G 이렇게 나누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1학년 때 들어와서 처음 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제가 조금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뭐 환경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이오 블리츠라는 내용들. 그러면 이런 바이오 블리츠라는 부분들이 생물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설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물들이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인류는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또는 바이오 블리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수 있겠죠. 각자 간에, 그죠? 또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까? 라는 부분들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최근에 생태지도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네이처링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앱에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생태계 생물종들이 어떠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설치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생물종들을 찾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있는 생물종들을 찾는다든지 또는 학교 바깥에 있는 곳들을 찾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간혹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데를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왜 뭐 공원이나 이런 데 환경적으로 깨끗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산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생물종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탐사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생물 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 어떤 뭐 동물들이 살고 있고 학교에 어떤 부분들이 뭐 대전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논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뭐 그 다람쥐도 돌아다니고 예, 뭐 주변에 사실은 그 산이 있어갖고 간혹 뭐 이 그 고라니 같은 데들도 뛰어다니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뒤에 뭐 나지막한 동산이 있어서 거기 가보면 뭐 소나무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걸 실제로 한번 탐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탐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떠냐라는 것도 보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3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 대략 한 5월 말쯤이 끝나게 되는데 봄에서부터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생물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이런 식물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느껴보자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때 뭐 식물 탐사를 가는 이런 느낌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찾아서 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주 어렵게 환경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구 환경 문제를 탐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으면서 우리 학교를 소개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 간에 저희가 수업 목표에서 봤던 유대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뭐 어렵게는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것들을 친구들끼리 한번 비교도 해보고 이게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게 왜 많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표현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제일 좋을 것인지 또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런 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이 바이오 블리치 중에는 논산 캠퍼스에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논산 캠퍼스에 가장 봄에 해야 될 건 벚꽃길을 걸어보는 거거든요. 학교 캠퍼스 주변에 벚꽃길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보면서 진짜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거죠.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주제들을 가질 수 있고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어려운 임산부, 노인, 장애인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고민해 보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녹색 카드를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대면 신호등이나 이런 거 건너는 것들의 시간들을 좀 늦출 수 있고, 바로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차인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벨을 누르면 장애인들이나 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잘 활용되지 않고, 지금처럼 굉장히 스마트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한테는 그러면 뭐가 있지? 라는 부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횡단보도 다녀보시면 바닥에도 횡단보도 색깔이 나오는 경우들이 요즘에 간혹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호등만 보게 되는데 지금은 바닥을 쳐다봐도 바닥에 신호등이 체크가 돼요.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갖고 땅만 쳐다보니까 생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안 보고 늦게 건너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바닥에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해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잘 만들어주는 이런 측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제 기억에 저희 학교도 지금 장애 학생이 6명 지금 학부에 있고요. 대학원에 1명 정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지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렇진 않지만 뭐 청각장애가 있거나 이런 장애 학생들은 저희 학교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다라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다니고 있는 단과대학 내에서 정말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단과대학을 한 바퀴 복도를 눈을 가리고 지나가 본다. 또는 뭐 길을 뭐 하고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해본다. 영상을 봐본다. 뭐 이런 식의 체험을 해보면 아 이게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문 기사에도요 간혹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뭐 시각 장애를 체험한 뭐 1시간을 체험했다든지 뭐 하루를 체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노인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야, 이건 진짜 어렵더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사용했던 그런 편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예전에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한 적이 있는 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에 그 지하철 칸 안에 백인만 탔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쳐다본 적이 있고요. 그 지하철 안에서 그 뭐 약간 아주 우리가 뭐 베트남이나 뭐 동양인들 중에서도 약간 조금 뭐 이 동남아에 있는 동양인들이 탄 지하철을 한번 태워본 적이 있고 흑인들이 있는 지하철을 태워본 적이 있을 때 반응이라는 게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면 백인들이 지하철에 탔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 앞에서 쓰거나 이러지만 흑인들만 탔을 때는 한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탔을 때는 비슷하게 반응을 보여요. 한편으로는 같이 서 있고 한편으로는 쏠려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차별인 거고 저희 학교도 나름대로는 GKS라고 그래갖고 국제에서 나름대로 좀 장학금을 받고 똑똑한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의 색깔이 다르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체험받고 또 통계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뭐가 어려운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부모님이나 내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뭔가 조금 어려워지는 뭐 몸이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뭐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을 인식 개선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해보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아까 우리 학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우수 사례라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장애인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더라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S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원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ESG에서 E와 S에 관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G와 관련된 프로젝트 사례를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사실 이 G라는 문제가 어떤 건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G를 선정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G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투명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부패, 비리 뭐 이런 것들과 또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경영학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라는 부분들을 갖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들 우리가 정말로 이게 환경이랑 뭐 사회적 가치랑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윤리적인 회사들이 만들어서 제대로 된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학교에서요 네. 그 장애우 학생들이 만드는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그 업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G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 거고요. 아주 가깝게는 우리 집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면 나는 학교에서 어떤 소비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넷플릭스의 그 내용 중에 그 안도 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리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리의 달인인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제가 되게 와닿는 말이 뭐냐면 6개월 동안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죽어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계속 남겨두면 그게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할 수 있게끔 뭐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환경이나 사회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뭐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두 개를 다 먹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게 많으니까 짬짜면이라는 게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시킬 때도 우리는 적정량의 음식을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오버해서 음식들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건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비 생활이라는 게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 보는 거고, 그랬을 때 다양한 푸드 마일리지 운동, 로컬 푸드 운동,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캠페인,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환경부에서 한 적이 있고요. 우리가 탄소 발자국, 생태 발자국이라고 그래갖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요, 이 탄소 발자국 수치라는 걸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탄소 발자국을 남겼느냐를 가지고 그 학교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그 회사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이나 우리 국가나 전 세계가 살기 위한 방식들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활용해 보는 것들이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어떻게 친환경 제품을 사는지, 어떤 윤리적 기업에 대한 제품들을 구매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케이스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의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정말로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샘플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샘플들을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샘플을 보고, 아,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뭐 예를 들면 주차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2주차까지는 우리 학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팀 프로젝트에 대한 특강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 그럼 3주차부터 중간고사 전까지는 예를 들면 2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뭐 3주차에는 2와 관련된 뭐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죠? 뭐 4주차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뭘 하겠다라는 주제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 7주차는 그 주제를 갖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생태계를 탐방을 해서 바이오 블리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7주차까지 중간 보고서의 내용으로 담고, 그 다음에 8주차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경과 관련된 다른 주제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아, 환경은 한번 했으니까 우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애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영상도 보고 뭣도 보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된 내용들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주차 동안 활동을 하고, 또 그게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 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 나는 정말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거 한 가지를 갖고 3주차부터 14주차까지 다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1년짜리 프로젝트를 줘서 그 프로젝트를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겁니다. 네. 어떤 활동을 진행하냐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사람을 왜 할까? 예. 우리가 음주운전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게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연세대 친구들이 뭘 먼저 하냐면요.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뭘 하냐면 자동차 게임을 해요. 아, 이게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자동차 게임을 해보고 면허시험장 요즘에는 그거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영상으로 네네네.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데 가서 술을 먹고 그 게임을. 그랬을 때 소주를 한 잔 먹었을 때, 예. 두 잔 먹었을 때, 한 병 먹었을 때, 두 병 먹었을 때 이걸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술을 먹고 네. 운전을 하는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했을 때 뭐 바로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직접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운전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것들을 갖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 주제와 다 연관성 있는 주제고 여기 있는 샘플에 있는 주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를 선택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이 샘플을 만들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고 1학년인데 뭔가를 하기 어렵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 또 교수님들이 가이드를 해주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커뮤니티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도 되지만 대전, 논산 같은 지역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학습을 하는 이 공간도 하나의 지역사회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공동체의 문제도 사실은 지역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개념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네네네네.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역사회는 아까 그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 커뮤니티 관련된 부분들,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대전, 세종, 충청이라고 해갖고요. DSC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메가시티 형태로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메디컬 캠퍼스에 있건 창의학 캠퍼스에 있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전체를 다 대상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나는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이야. 나는 논산에 있으니까 논산이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은 대전, 세종, 충남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묶여져 있는 형태로 다양한 것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문제를 갖고 어떻게 의제를 선정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다만 이 내용 자체를 모든 사람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면 전문가들과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대전에 지역사회 문제은행이라는 데가 있고 이런 데를 열람하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뭐 친환경차의 기반을 늘리고 뭐 휴게시설이 있고 일반 쓰레기가 어떻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정말로 문제은행에 나와 있는 문제인 거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또 노인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자 노인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우리 지역사회는 뭘 해줘야 되는 거지? 네. 라는 게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라든지 또는 뭐 인구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지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건지 또는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왜 아이를 많이 낳은 건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판단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너무 세세한 부분들을 볼 수도 있지만 약간 큰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사실은 ESG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딱 ESG를 그냥 딱 띄워놓고 지역사회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ESG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어떤 주제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런 주제를 선택할 때 항상 이게 어떤 영역과 연관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ESG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뭐 해결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 자체를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의제는 왜 우리 동네는 인구가 줄어들까라는 의제를 갖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우리가 통계도 찾아보고 뭐 시에서 뭐 인터뷰도 해보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그걸 모아서 친구들끼리 발표도 해보고 발표한 내용들을 갖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15주차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E와 S와 G를 각각 하나씩 할 수도 있고 ESG를 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E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ESG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너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갖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미 수업을 진행을 하셨던 한 그 팀의 그 수업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 1주차에는 운영계획서 작성을 하고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를 보시면 지역사회 문제를 찾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정확히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시간,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찾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지금 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그 다음에 멘토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방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국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조별로 팀에서도 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15주차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ESG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먼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학기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주제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가볍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팀 활동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조금은 성숙한 자세로 교수님과 함께 일단은 뭐 성과보다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마지막에 우수 성과를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보상,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과정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좀 즐겁게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네. 저희가 이거를 매주 1시간씩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네. 좀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생태 탐방로를 돈다라고 한다면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사진 찍고 관찰하면 이게 뭐 한두 시간에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네,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고
또 학생들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주차와 4주차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4주차는 수업을 하지 않고 5주차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수업 시간을 조금은 유연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를 사실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학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이 진행될 때 정확하게 그 강의 계획서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보강과 휴강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휴강 보강 계획서만 올려주신다면은 충분히 유연하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애들이 즐겁지 않으면 사실은 수업이 네. 즐겁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번 제가 네. 갑자기 학장님한테 질문 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1시간 동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ESG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찾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한번 한 학기 동안 해결해 볼까 고민하고 생각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조그만 문제라도 우리가 해결해 보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 그 다음에 협업,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교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